미국과 이란의 무력 분쟁 사태가 진정 국면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유가는 계속 상승 중. 경랑 속 중동 정세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분석한다. 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좀 지속되면서 그로 인해 움직이는 지표들이 있죠. 유가도 그렇고요. 환율, 금값 이렇게 안전자산의 움직임까지 저희가 살펴봐야 될 텐데 오늘은 유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중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진정 국면이라고 하긴 했지만 사실 언제든 뒤바뀔 수 있는 분위기거든요. 지금 추후 도발이라던가 무력 분쟁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는지 현재 상황 좀 이야기해 주세요. 최근에 이제 미국과 이란이 전면적인 전쟁을 벌인다 그러면 양국에 굉장히 큰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되어서 이란에서도 지금 이란의 전체 국민은 8,300만 명입니다. 미국이 인구가 3억 명이고 또 세계 최강의 미국인데 전면적인 전쟁을 벌인다 그러면 세계 경제나 또 이란이나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면적인 전쟁을 안 하겠다 이렇게 이란도 선언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다만 굉장히 국지적인 전쟁은 언제든지 벌어질 수도 있다. 전 시아파를 중심으로 하고 이란, 이라크 등이 지금 단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란의 입장에서는 반정부 시위도 좀 일어나고 있지만 일단은 미국과 이란이 서로 좀 전면적인 전쟁 안 하고 좀 소강 국면이다.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 최근에 이제 내일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 경제에 대해서 유가는 오히려 세계 경제가 미중 무역 협상이 마무리됨으로 인해서 경제가 안정이 되게 되면 다시 오히려 석유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석유 수요는 또 늘어나게 되는 긍정적인 것도 가져오고 일단 미국과 이란은 굉장히 소강 국면에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진정 국면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이 좀 안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좀 안 좋은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었죠. 지금 이란이 여객기를 5인 격추하면서 다수의 사망자까지도 발생을 했는데 지금 이로 인해서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 약간의 좀 앞뒤가 좀 바뀐 것 같기도 하거든요. 지금 확실히 미국이 무언가의 기세를 자기 쪽으로 끌어온 것 같은데 이 관계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 또 세계 분위기도 전해주세요. 예, 네.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또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네. 또 170명이나 되는 우크라이나 비행기를 민간 비행기였는데 네. 오인해가지고 이제 격추를 시켰는데요. 이게 지금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 이유가 이란 국민들은 가뜩이나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이란 정부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것은 미국이 비행기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본인들은 이제 혁명수비대가 이제 한 3일 전에 이제 딱 공격을 해서 알았으면서도 국민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고 또 이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란 경제 자체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반정부 시위가 많이 일어났었던 겁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 반정부 시민들에 대해서 오히려 지지하겠고 이란 국민들을 보호해달라. 이렇게 했었고 이란은 정치와 종교 지도자가 동일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헤메네이 대통령이 30년째 독재를 하고 있는데 이란이 전 세계가 지금 이제 민주화되어 있고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바뀌고 있는데 이란이 30년 동안 정치 지도자가 또 종교 지도자를 겸직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란 경제가 고립되면서 어려워졌고 또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세컨더리 보이콧, 이란과 관계를 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란 경제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란은 전 세계 석유의 한 2%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정상적으로 석유를 수출할 수 없으니까 중국이나 이렇게 좀 음성적으로 석유를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 경제가 어려워졌었고 그래서 한국 경제는 바람직하지 좋지는 않죠. 한국은 지금 현재 LG전자나 삼성전자가 이란이 굉장히 많은 가전제품을 수출하고 있었고 굉장히 교역을 많이 하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 삼성동에 있는 테헤란로가 바로 이란의 수도 테헤란로를 본따서 지은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란은 한국과의 굉장히 중요한 관계에 있었고 또 최근에 미국 정부가 호르무즈에 이제 한국군을 좀 파병해달라 이런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정부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인데 일단은 이란 정부는 내부 내에 반정부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또 좀 잘 진정시켜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워낙 지리적인 면에서도 이 상황 속에 유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불안감이 좀 커졌을 때 세계 유가가 출렁였습니다. 급격하게 오르기도 했었거든요. 앞으로 유가는 계속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지금 현재 이제 그 미국과 이란이 전면전 얘기가 나오면서 유가가 68달러까지 올랐었거든요. 네. 보통 한 64달러, 65달러 안정되었었는데 한 6%, 7%까지 급등했다가 네. 이제 미국과 이란이 전면 전쟁은 안 하겠다 이렇게 좀 하면서 64달러로 안정되었습니다. 석유 화학은 우리나라에서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최고의 효자 품목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 수출 1위지만 2년 전까지만 해도 석유 화학 제품이 우리나라 1등이었다. 우리나라는 석유 화학 플랜트가 가장 잘 되어 있는 중화학 중심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동에서 원유를 가져와서 이것을 분해해서 항공유, 휘발유, 등유 등으로 수출하고 있고 호주는 100% 항공유가 한국산입니다. 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석유화학이 굉장히 우리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해 있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해서 아랍에서 석유 공급이 불안정하게 된다 그러면 네. 한국 경제는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유가는 지금 현재는 64달러에서 안정되어 있지만 언제든지 호르무즈 해협이 위험에 처하거나 공급이 불안정하게 되면 유가는 10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게 보니까 유가가 과거에 20달러에서 180달러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9배까지 출렁거리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유가는 변동폭이 크다. 지금 오페크는 또 석유 감산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석유 공급을 줄여서 유가를 올리자고 하는 것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나 오페크 입장인데 미국이 지금 현재 전 세계 석유 20%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64달러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셰일가스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피할 수 있는 도피처가 있거든요. 반면 우리는 대부분의 의존을 이렇게 해외 수입으로 에너지를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고 유가가 급등하게 되고 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게 된다면은 경제에서도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맞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석유화학은 우리나라의 2대 품목의 수출 품목이고 또 우리나라는 석유 플랜트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원유를 수입해서 가공해서 우리가 세계 수출을 하고 있는 국가인데요. 이와 같이 미국은 셰일가스를 통해서 전 세계 원유 20%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석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특히 한국 경제에서 99% 에너지는 다 수입입니다. 석탄부터 해서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유가에 굉장히 민감한 국가다. 그렇지만 또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 비축유 한 100일 정도를 보관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이번에 정부도 중동 사태가 악화된다 그러면 뭐 비축유를 방출해서라도 경제를 안정시키겠다고 했었는데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100% 석유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고 네. 또 공급에 대한 불안정성 때문에 언제든지 유가는 출렁거리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석유 공급이 또 불안정하고 이러니까 또 정제 마진이 좀 낮아져서 석유 기업들이 지금 현재는 그렇게 큰 수익성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20달러에서 뭐 100달러가 훌쩍 넘는 가격까지 단기간에 급격하게 오를 수 있는 게 바로 유가거든요. 그러면 올해 우리나라 그리고 전체적인 세계의 유가는 어떤 흐름을 좀 상승으로 가게 될지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지금 네. 현재 이란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이제 그 제재를 가하고 있고 또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화하겠다고 했었고 또 미중 무역 협상이 내일 서명을 하게 됩니다. 미국은 관세가 2.5%고 평균 관세가 중국은 평균 관세가 8%입니다. 네. 그 지난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이 중국의 그런 공급주의 중심 때문에 약 4천조 원 정도를 미중 무역 협상에서 피해를 봤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4천조 원 정도나 미국이 피해봤기 때문에 관세를 올려서 미국이 손해를 좀 감하겠다고 했었는데 드디어 내일 1차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한국의 경제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1차 합의를 하게 되면서 최근에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고 반도체 가격의 상승이 바로 내일 있을 미중 1차 합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유가는 지금 현재 1,600원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또 미중 합의가 되면 유가는 조금 더 상승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굉장히 정말 다행스럽다. 네. 우리나라는
GDP 중에 무역 의존도, 수출과 수입 의존도가 87%입니다. 전부 다 수출하고 수입을 해야만 우리 경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네. 미중 합의는 정말 잘 되었고 세계 경제가 교역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TPP, RCEP 이렇게 계속 경제 무역을 확대하고 있고 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FTA를 맺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교역이 활성화돼야만 한국 경제는 성장할 수 있다. 또 유가는 지금 현재 1,600원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좀 잘 유지돼서 한국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최근의 유가 흐름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짚어봤고요. 김대중 교수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